(1871년) 독일은 유럽의 다른 열강보다 한 발 늦게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아름다운 사막으로 유명한 나미비아가 있는 이곳에는 오래전부터 헤레레족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독일인들은 이곳으로 진출하여 헤레레족을 이상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의 호텐토트라고 부르며 무시했다. 헤레레족을 노예처럼 부리며 재산도 자신의 것인 양 빼앗아갔다. 게다가 가축 전염병이 돌자 목축을 하며 살던 헤레레족은 당장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 독일은 이런 공경을 이용하여 가축과 목초지를 헐값에 사들인다. 헤레레족은 당장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전보다 더 가난하고 절망적인 처지가 돼버렸다. 게다가 독일인은 헤레레족을 노예처럼 부리며 여성들을 강제로 착취하기 시작했다. 1904년 1월 11일 밤, 어느 편에서 먼저 총을 발사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독일의 도발로 인해 헤레레족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보잘것없는 무기를 사용하고도 처음에는 헤레레족이 승리를 거두어 몇 군데 마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들이 장악했다. 특히 외딴 마을에서는 헤레레족이 123명의 백인 이주민을 저세상으로 보냈다. 하지만 여성과 아이들, 선교사는 해치지 않고 보호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이 들끓었다. 중국의 의아단 사건 때 무자비한 탄압으로 이름을 날린 총사령관 폰트로타가 베를린에서 남서부 아프리카로 파견되었다. 폰트로타는 저항하는 부족들을 피해 강물로 섬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04년 8월 11일 워터버그, 약 6천여 명의 헤레로 전사가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을 이끌고 워터버그에 보루를 쌓았다. 독일군은 400여 명의 잘 훈련된 군인과 36문의 대포와 14정의 기관총으로 무장했다. 머지않아 헤레로족은 독일군의 포위를 당했고 군사적으로도 턱없이 열세였지만 포위망을 뚫고 수천여 명이 오마헤케 사막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전투는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독일군은 몇 안 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점령한 채 헤레로족의 고통스러운 갈증을 그대로 방치시켰다. 그리고 보이는 즉시 아이, 여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헤레로족을 몰살시키기 시작했다. 대부분 헤레로족은 사막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한 독일 장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헐떡이는 소리와 엄청난 분노의 절규가 끝없는 고요 속에 메아리쳤다. 헤레로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시각 남부의 남아족이 봉기했다. 남아족은 즉각 파견된 독일군을 상대로 극도로 지능적인 게릴라 전술을 펼쳤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독일군은 남아족을 사막으로 내몰아 갈증으로 죽게 만들거나 사로잡은 이들은 곳곳에 세워놓은 집단 수용소에 가두었다. 한 예로 상어섬의 집단 수용소에서는 6개월 동안 1795명이던 포로 중에서 1032명이 죽었다. 이로 인해 헤레로족의 80%가 사망하였다. 전쟁이 끝나자 생존자들은 엄격한 통제를 받았다. 14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표식을 달고 다녔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비문명국의 주민들은 한낱 야생 동물에 불과했다. 30년 후 독일은 더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에 헤레로족과 남아족의 고통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잊혀졌다. 인간은 대개 낯선 사람을 자신과 친하거나 비슷한 사람보다 덜 존중한다. 정복자들은 자기들이 점령한 국가의 낯선 사람들을 완전히 멸시한다. 그들은 별다른 위험 없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체급이 훨씬 낮은 이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비겁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정복자들은 원주민을 야만인, 원시인, 야수라고 부르며 스스로는 문명인이라 생각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헤레로족의 적극적인 요구로 2015년 독일로부터 대량 학살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사과를 받아냈으며 2016년에는 메르켈 총리가 이에 대해 공식 사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헤레로족에 대한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echo, where do